사업을 막연하게 시작을 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변에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1,000만 원을 벌고 싶으시면 1,000만 원을 벌 대가를 치르세요. 내가 만약에 10억 벌고 싶다 그러면 10억을 벌 대가를 치르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치르니까 정말이지 오드란 소리예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감자 옹심이, 메밀 감자 옹심이, 쌀 옹심이, 그리고 이제 종이찜기를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 주식회사 멜봉 최영기 대표입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교에 납품을 지금 하고 있고요. 대형 프랜차이즈들 본사 납품을 지금 시작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에는 그 고수 옹심이 개발을 해서 베트남 시장까지 진출을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매출액이 한 3억 정도, 올해 목표량은 한 1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앙고라 토끼 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크게 하셨던 분인데 사업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 꿈도 자연스럽게 사업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큰 돈을 벌려면 이런 유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고추장도 이제 유통을 또 배우게 되고 26살부터 29살 요 무렵 한 3년 동안을 네트워크 회사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치약, 비누 이런 제품들을 취급을 했는데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피라미드니 이런 또 분위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그 다단계는 어머니께서 이제 또 그 집안의 어르신하고 조그만 회사를 인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늘푸른 식품이라는 뽕잎판 만드는 그 업체였는데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하는 방식이라서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당연히 유통 쪽은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참여를 시작을 했죠. 카탈로그만 봐지고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한 1, 2년 하다가 누구나 좀 좋아할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을까 싶은 중에 가벼운 말로 그냥 만두 하면 어떨까? 이제 이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 만두를 하는 게 실수였어요. 아무 준비 없이 사업에 떠들었거든요. 그게 한 10여 년 정도를 말도 안 되는 시련과 말도 안 되는 고통이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인건비를 하나 빚는데 얼마씩 이렇게 이제 그 도급으로 그 당시 드렸었거든요. 많을 때는 30명씩 만두를 빚는데 점심 식사를 해결을 해드려야잖아요. 부대 비용이 그만큼 들어갈 줄을 계산을 못했던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만두를 맛있게 좋게 만들어도 이미 대기업의 만두가 예를 들어 키로당 5,000원 이러면 저희가 키로에 10,000원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수제라 그래도. 애초부터 저희가 좀 기계화 도입을 했었으면 됐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좀 다퉜습니다. 심하게. 이런 식으로 갈 거면 난 그만두겠다. 마지막 수를 던진 게 기계 도입이었는데 기계를 도입하는 중간에 또 쓰레기 만두 파동 그거를 직방으로 맞은 거죠. 춘천에 만두 업체가 5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거 맞고 다 그만뒀어요. 저희만 남았죠. 제 성격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가지고 이걸로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진짜 안 된다 해서 역시 무모할 정도로 버틴 거예요. 여름에는 잘 안 먹잖아요. 품목이 만두 하나였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됐던 거였죠.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맥주 사업에 제가 뛰어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은 그 수입을 가지고 또 회사에다 넣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 그것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만두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했어요. 저희 형님도 아파트 팔아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공중분해가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지었던 건물도 부도가 나서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너무 힘이 드니까 자살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그 당시에 진짜로.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더라고요. 건물이 판매가 됐는데 아시는 분이었어요. 부탁을 했죠.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임대를 내겠다. 사업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감자떡을 조금씩 했었거든요. 만두는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감자떡을 한번 해보겠다. 봄내골이라는 회사를 다시 제 이름으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감자떡 업체들 거를 다 수거를 해다가 내용물을 일일이 다 분해를 해가지고 안에 고명이 몇 그램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절로 재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전분을 활용한 이제 감자 옹심이를 개발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한 10년 정도를 거의 이제 끌고 왔는데 막판에 이제 또 감자 옹심이라는 또 품목의 매력을 느껴서 감자 옹심이를 그럼 특화시키자. 그 주식회사 메일봄이라는 업체를 옹심이 연구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법인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2월 달이었는데 이제 식당 납품을 해야 되는데 차가 이제 또 서버려서 1시간 걸어서 물건을 들고 식당까지 가는 기억이 나요. 손 다 부르트고 택시도 있었지만은 택시비가 없으니까 걸어가야잖아요. 그래서 그걸 걸어서 또 식당에 물건도 갖다 주고 이랬던 시간들을 꽤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죠.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또 맛도 나오고 2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제품이 춘천시에 다 깔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떡을 팔다 보면은 고객분들이 하는 얘기가 쪄먹기가 귀찮다고.
좀 간편하게만 쪄먹으면 많이 사가겠대요. 계속 고민을 한 거죠. 우유통 있잖아요. 그거를 잘랐어요. 기둥을 세우고 종이를 올려놓고 한번 쪄봤어요. 이게 쪄지더라고. 그래서 그걸 무작정 들고 서울 그 변리사 사무실 찾아간 거예요. 특허를 내겠다 그러니까 사과 기둥이 있고 판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 올 수 있냐고. 그러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버스를 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도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이소까지 납품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학교 납품이 시작됐던 거였어요. 더 이상에는 재래식으로 할 수가 없다 싶어서 자동화 기계를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그 자동화 설비를 다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옹심이를 하루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5배 이상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었죠. 창업을 할 당시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채 5천만 원을 이제 갖고 시작을 했어요. 우연찮게 창업에 관련한 무슨 워크숍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시정 불량이었거든요. 혹시나 한 김에 간 거예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상담사가 화를 내시더라고 저한테. 기본적인 여건도 갖추지 않고 와서 상담을 하냐는 식으로 제가 거기서 싸웠던 것 같아요. 구둥굽은 사람이 아니냐고 내가 모르니까 오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서 또 옥시각시 막 이제 하다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알게 됐어요. 저 구둥굽이에요. 그러니까 구둥굽이 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둥굽인데 돈을 좀 꺼야 되겠는데요.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오세요. 일주일 뒤에 실사를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30분 1시간 동안을 미친놈처럼 말을 해서 거품을 물고 진짜 막.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게 없었으면 저는 아마 하늘나라 갔던지 이 상태로는 없었겠죠. 지금은 제가 큰 성공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발판에 올라왔거든요. 지금 다 힘들어요. 사실 힘들지만 일단 버티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시다 보면 방법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포기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일을 하면은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버티고 끝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거.